그 진단을 받는 순간 마치 문이 쾅 닫히는 것 같죠. 혈당 측정기, 검사지, 그리고 처방전을 받으며 이게 당신의 새로운 삶입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매일 손가락을 찌르고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죠. 다음은 뭘까? 하는 두려움이요. 심장 문제, 신경 손상, 실명. 정말 무겁고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종신형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훨씬 더 강력하고 희망적인 단어가 있다면요. 그 단어는 바로 발표 졸업 발표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이건 정말이지 게임 체인저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뇨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발표 관해, 리미션, 발표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너무 건강해져서, 너무 잘 치유되어서, 사실상 그 질병으로부터 졸업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정말 가능해? 나한테도 대답은 단호하게 발표 내 발표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 제 마음을 뛰게 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 졸업을 향해 나아갈 때 비단 할당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표 모든 것 발표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의 온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 하나인 ROC-AHED라는 대규모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수천 명의 당뇨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졸업이라고 부르는 관의 상태를 단 발표 한 번이라도 발표 달성했던 사람들은 심장마비 위험이 발표 40% 발표나 급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장마비 위험이 40% 발표 줄어든 발표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질환 발생률은 그건 발표 33% 발표가 줄었습니다.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삶을 바꾸는 일입니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과 자유롭게 사는 것의 차이죠. 이건 단순히 혈당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뇌,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표가 차트 2의 숫자 하나보다 훨씬 더 이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삽사인 학사모, 졸업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졸업 또는 관해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끊기로 결심하는 걸까요? 발표 아닙니다. 발표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이 95로 잘 나왔다는 뜻일까요? 발표 아닙니다. 발표 그냥 좋아진 느낌일까요? 발표 절대 아닙니다. 발표. 당뇨 관해, 졸업에는 3가지 명확한 임상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발표 모든 당뇨 약을 끊은 상태 발표라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단계입니다. 2. 발표 당화혈색소, A1C, 수치가 6.5% 미만 발표이어야 합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발표 이 2가지 상태를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발표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가 진짜 증명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새롭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스스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몸을 다시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가 관해 대신 졸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관해는 조금 수동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졸업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취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얻어내는 목표죠. 그리고 핵심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당뇨 하나만 뚝 떼어내서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혈당만 고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즉 식단, 수면, 스트레스, 근육량을 모두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침내 그 졸업장을 손에 쥐는 날, 여러분은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에너지 레벨도 모두 좋아지고 심장병 위험도 훨씬 낮아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함께 좋아지는 거죠. 삽사인 막대 그래프 성적표 vs 쪽지 시험. 좋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하려면 우리 성적을 알아야겠죠. 당뇨의 세계에는 두 가지 주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하는 발표 손가락 혈당 검사, 발표와 발표 당화혈색소, 발표 검사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매일 하는 손가락 검사 수치에 완전히 온통 집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을 찌르고 그 숫자가 그날 하루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110. 기분이 좋습니다. 130. 끔찍합니다. 죄책감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는 그날의 숫자에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진짜 발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매일 하는 발표 손가락 혈당 검사는 쪽지 시험, 데일리 퀴즈, 발표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피드백이죠. 어제 먹은 그 음식이 나한테 이런 영향을 줬구나. 잠을 못 잤더니 혈당이 이렇구나 하고 바로바로 배우게 해줍니다. 학습에 필수적이죠. 하지만 발표 당화혈색소는 여러분의 3개월짜리 성적표, 리포트 카드, 발표입니다. 이건 큰 그림을 몰아줍니다. 여러분의 발표 경향성 발표를 몰아주죠. 하루 좋았거나 하루 나빴던 그 모든 노이즈를 뚫고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정말 발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말해줍니다. 당화혈색소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약을 조절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이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여러분이 졸업했음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최종 기준이기도 하죠. 둘 다 필요합니다. 현명한 하루하루의 선택을 위한 쪽지 시험도 필요하고 그 선택들이 뭐라 장기적인 성공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성적표도 필요합니다. 삽사인 까만 태양 아침의 숫자, 공복 혈당 vs 식후 혈당. 이 지점에서 큰 논쟁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하는 모든 혈당 검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는 발표 공복 혈당 발표일까요? 아니면 식후 한두 시간 뒤에 재는 발표 식후 혈당 발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후 혈당에 집중합니다. 눈에 띄게 치솟는 게 보이니까. 하지만 저는 발표 공복 혈당이 발표 추적해야 할 더 중요한 숫자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식후 혈당은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밥을 정말 조금만 먹거나 식사 직후에 나가서 한참을 걸으면 발표. 식후 혈당이 아주 멋지게 나옵니다. 그럼 해결했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의 공복 혈당. 그건 객관적인 진실입니다. 그 숫자는 음식이나 운동에 즉각적인 영향 없이 밤새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몰아줍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본값입니다. 여러분의 간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호르몬 균형은 어떤지, 여러분이 싸워야 할 배경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몰아줍니다. 여러분 몸의 근본적인 상태를 몰아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일 발표 지표입니다. 삽사인 옛날 열세, 공복 혈당을 진짜로 낮추는 법. 좋습니다. 이 객관적인 진실인 공복 혈당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100만 불짜리 질문이죠.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또 더 심오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도구는 알약이 아닙니다. 바로 발표펜과 달력 발표입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네모 칸이 커서 글씨 쓰기 좋은 그런 단순한 탁상 달력을 하나 구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건 잠에서 깬 지 1시간 이내에 재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할 겁니다. 1. 공복 혈당 수치를 적습니다. 2. 만약 그 수치가 평소보다 유난히 높거나 낮다면 발표 이후 발표를 적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건강 탐정이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적으세요. 발표 잠을 설쳤음. 발표 밤 10시에 야식 먹음. 발표 직장에서 스트레스 엄청 받음. 발표 어제 와인 2잔 마심. 발표 컨디션 최고, 8시간 꿀잠. 수치가 평소와 비슷하다면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날에는 반드시 수사하세요. 이렇게 단맞춤만 해보면 패턴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혈당을 망치는 범인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이 방법을 환자들과 함께 해보면
항상 똑같은 세 가지 공통적인 요인이 드러납니다. 삽사인 요인 1. 잠들기 전 3에서 4시간의 공복 상차림.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겁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소 서너 시간 동안 발표 공복 발표를 유지했는가? 여기서 공복이란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겁니다. 물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안 됩니다. 과자 부스러기 하나, 작은 시리얼 한 그릇도 안 됩니다. 이 규칙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에 관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이 밤새도록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바쁘다면 아침 혈당이 그걸 그대로 몰아줄 겁니다. 삽사인 요인 2. 수면 졸림. 이건 여러분의 모기고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도구입니다. 달력에 적힌 데이터가 이걸 증명할 겁니다. 매일 7~8시간의 질 좋은 잠을 푹 잤을 때 여러분의 공복 혈당은 더 낮을 겁니다. 뒤척이거나 5시간밖에 못 잤을 때는 더 높을 거고, 이건 거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호르몬을 관리하고 스스로를 복구하기 위해 반드시 잠이 필요합니다. 흥미롭게도 9에서 10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는 것 역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핵심은 7에서 8시간의 꾸준함입니다. 삽사인 요인 3. 운동, 그리고 꾸준함의 열쇠, 달리기. 이게 모두를 좌절시키는 요인입니다. 헬스장에 가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게 나옵니다. 혹은 아무 변화가 없죠.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공복 혈당은 어제 한번 영웅처럼 한 운동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함 에 반응합니다. 어제 1시간 동안 땀 흘리며 뛴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20분씩 걸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몸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꾸준한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의 달력이 이 모든 것을 몰아줄 겁니다. 열쇠는 이겁니다. 자기 전 공복, 꾸준한 수면,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 삽사인 통제구락 공복의 함정.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이 역효과를 내는 이유.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좋아, 잠자기 전 3에서 4시간 공복이 좋다고? 그럼 아예 아침을 굶고 6시간 공복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심각한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을 거르고 매시간 혈당을 재보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은 똑똑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인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면 몸은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간에게 지금 당장 당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내보내 라고 명령하죠.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할 연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1. 배고픔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마침내 점심에 첫 끼를 먹게 되면 극도의 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빠르고 더 많고 더 자극적인 주로 고탄수화물, 음식을 찾게 됩니다. 머핀이나 빵, 면 종류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 혈당이 거대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2. 췌장에 무리를 줍니다. 정오에 먹는 첫 끼로 인한 거대한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 특히 췌장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3. 약 복용을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식사와 함께 약을 드셔야 합니다. 빈속에 약을 먹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저혈당, 혈당쇼크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침을 거르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삽사인 계란 후라이 2분 완벽한 아침 식사. 하지만 전 너무 바빠요. 전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이에요. 다 압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가죠. 약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춘 2가지 완벽한 2분짜리 아침 식사 옵션이 있습니다. 1. 그냥 너무 바쁘거나 배가 안 고픈 경우 달걀 입니다. 정답은 달걀입니다. 완벽한 식품이죠.
순수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값싸고 빠릅니다. 일요일에 미리 한 판 삶아두세요. 2분 만에 스크램블을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쉽고 최고의 방법입니다. 벌프 2. 속이 예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벌프마 세이크 벌프입니다. 이건 전통의학에서 배운 빛나는 팁입니다. 보라색이나 흰색의 마를 구해서 우유나 두유와 함께 갈아 드세요. 마에는 뮤신, 오크라에서도 볼 수 있는 그 미끈미끈한 성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이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에 부담이 없으며 포만감을 주면서 에너지는 아주 천천히 방출합니다. 하루를 치유하며 시작하는 환상적인 방법이죠. 삽사인 운동화 식후 10분의 기적. 좋습니다. 이제 식사 벌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에 가장 즉각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너무나 간단해서 꼭 적어두셨으면 합니다. 그 규칙은 바로 이겁니다. 벌프 그냥 앉아 있지 마세요. 벌프 알아요. 웃으시는 거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소파에 누워서 낮잠 잘 생각이셨죠. 식후 낮잠 정말 달콤하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소파 타임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의 당분이 갈 곳을 잃고 혈액 속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규칙은 이겁니다. 벌프 눕기 전에 먼저 10분을 걸으세요. 벌프. 그 10분이 바로 마법입니다. 사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매 식사 후 10분씩 걷는 것 벌프 10분 x 3번, 한 번에 30분 동안 운동하는 것보다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빨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땀 흘릴 필요도 없어. 그냥 움직이세요. 설거지를 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리세요. 거실을 어슬렁거리세요. 그냥 소파 감자가 되지 않으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근육에게 지금 당장 문을 열어 들어오는 당을 바로 쓰자 라고 신호를 보내고 치솟으려던 혈당 스파이크를 팡팡하게 눌러줍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벌표 맨발 걷기 벌표입니다. 식사 후에 맨발로 걷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소화에 굉장한 도움이 되죠. 발과 다리의 모든 작은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당을 태웁니다. 그리고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춘다는 보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전 도시에 살아요. 공원에서 맨발로 못 걸어. 알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지압 자갈 매트를 사서 설거지할 때 그 위에 서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라기 공짜 팁이 있습니다. 벌표 계란판 벌프을 하나 구하세요. 재활용의 날에 하나 챙기세요.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오게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10분간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온몸을 활성화시키는 완벽한 공짜 지압 세션입니다. 삽사인 샐러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쉬운 비결.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이 아주 간단하고 돈도 안 들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벌표 거꾸로 식사법 벌표입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려면 식사를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벌표 채소, 섬유질을 가장 먼저 벌표 드세요. 샐러드, 브로콜리, 나물 반찬을 싹 드세요. 이 섬유질이 이장의 그물망을 만듭니다. 2. 벌표 단백질과 지방을 두 번째로 벌표 드세요. 닭고기, 생선, 두부, 달걀을 드세요. 3. 벌표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에 벌표 드세요. 밥, 빵, 면, 감자를 맨 나중에 드세요. 탄수화물이 마지막에 들어가면 이미 이장에 깔린 섬유질과 단백질 그물망을 헤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소화되고 흡수됩니다. 혈당이 폭등하지 않고 완만한 언덕을 그리게 됩니다. 이 비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늘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달걀, 두부, 특히 소화가 잘 되는 란두부.
닭가슴살 한 조각. 이들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삽사인 공기밥 지속 가능한 식단. 그리고 그건 아마도 당신이 이미 먹고 있는 것. 자, 그럼 완벽한 식단은 뭘까요? 키토, 비건, 팔레오, 최고의 식단. 진짜 발표 효과가 있는 발표 식단은 바로 여러분이 발표 평생 발표 지속 발표할 수 있는 발표 식단입니다. 잘 차려진 전통적인 식사, 예를 들어 발표 한식 발표 한상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영양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현명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야기 졸업에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한 3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1. 발표 50 밥의 기적. 발표 100% 흰쌀밥은 혈당 폭탄이죠. 하지만 100% 현미밥은 소화가 어렵고, 솔직히 말해서 평생 먹기엔 좀 힘듭니다. 완벽한 타협점은 발표 50, 신배합 발표입니다. 절반은 흰쌀, 절반은 현미나 잡곡, 콩을 섞는 겁니다. 여전히 맛있고,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혈당에는 100배 더 좋습니다. 2. 발표 조리법. 발표 덜 발표 달게, 발표 덜 발표 짜게, 발표 덜 발표 기름지게. 이게 다입니다. 모든 음식을 삶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쓰면 됩니다. 3. 발표 식사법. 발표 방금 말씀드린 거꾸로 식사법을 활용하세요. 나물 반찬, 채소를 먼저 드시고, 생선, 고기, 두부, 단백질을 드신 다음, 마지막에 50밥, 탄수화물을 드세요. 보세요. 이상하고 특별한 한 자식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맛있는 전통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접시를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비우는지 조금 더 발표 현명해지면 발표되는 겁니다. 삽사인 여러분의 졸업식 날. 이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단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라고 초대하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도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탐정 수첩으로 쓰는 법을 압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는 3가지 열쇠를 압니다. 식후 10분 걷기 규칙을 압니다. 거꾸로 식사하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졸업할 수 있고, 심장마비 위험 40% 감소라는 그 놀라운 성과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졸업장을 받아서 당당히 벽에 걸어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표한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졸업식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